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영모 교수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 돌봄 정책 방향입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 주제로 발표한 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3차 기본계획에서 아동 돌봄 정책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아동 돌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봤는데 3차에서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해서 아동 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가 3차 계획에 있는 2019년 수정 계획에 있는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두 번째는 문제점들. 제가 큰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개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나름대로 20년 넘게 아동복지, 아동 쪽 연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자료집 맨 뒤에 제가 참고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 슬라이드별로 그 본문이 나온 참고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참고문을 참조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은 제3차 2016년부터 2020년까지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처음에 15년에 만든 다음에 16년에 공개한 다음에 19년에 개정했습니다. 수정에 대한 그 수정된 부분을 반영한 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 2019입니다. 수정 기본계획에 따라 나타난 아동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해도 슬라이드 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하면 몇십 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 요즘 저출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출생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크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여러분 그 자료집을 보시면 이 부분이 제3차 기본계획에 제시한 부분입니다. 비전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고요. 목표는 세 가지. 아동 돌봄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많은 부분 중에서 제가 돌봄 분야 추진 영역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입니다. 돌보며. 3차 기본계획 수정본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은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선별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모든 가정으로 가는, 보편적으로 가는 부분이, 그리고 기존의 많은 정책 제도들을 빠진 부분을 채워넣는 것이 3차 기본계획의 큰 돌봄 부분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료집 보시면 돌봄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그러니까 아동 돌봄 넓게 보면 굉장히 넓게 갑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방과후 돌봄뿐만 아니라 모든 보호 대상 아동도 돌보는 것도 아동 돌봄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 제 결론이 그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진행된 정말 잘했어요. 정부가 굉장히 잘했는데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 구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논의들이 공급자 위주입니다. 기존에 어떠한 것들이 있으니까 연결하자. 저는 결론이 그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동의 성장 주기가 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결론 부분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를 만드는 부분들, 그림이 있으니까 자료집에 그림을 봐주시면 되고요. 눈에 띄는 부분, 첫 번째 영유아 부분은 보시면 되고, 초등돌봄에서 이 3차 기본계획과 특히 2019 수정계획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다함께 돌봄입니다. 다돌 줄입니다. 홈페이지도 다돌입니다. 그래서 이 다함께 돌봄 센터, 모든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3차 기본계획에서 2019 수정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부분 워낙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제가 특별히 추가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채워가는 것. 그러니까 3차 기본계획 2019 기본계획 수정본에서 가장 큰 것이 공공성 강화 부분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랑 함께 가는 체계입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마찬가지로 공공성이고요. 국공립 확충하고 여러 가지 부분 채워가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갈 때 온종일 돌봄 체계, 그리고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 돌봄하면 이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돌봄, 여러 가지 그런 체계들. 그래서 저는 넓게 봤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아동 돌봄을 다 보고 싶기 때문에,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아동 돌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다 봤는데 실제 많은 논의들은 여기에 치중이 됩니다. 그래서 2019 수정계획에서 온종일 돌봄, 학교 내 돌봄 및 지역사회 다 함께 돌봄, 다돌 등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 다 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들어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계속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국가 자격제도 도입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3차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2019 수정계획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지역사회 협력 체계입니다. 거의 지난 한 3년간 많은 연구의 결론이 이겁니다.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자. 왜냐하면 그동안은 계속 공급자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연결하고 시도나 시군탄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다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아동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가면 아동 돌봄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서 오늘 많이 다루진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하나 큰 부분이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가정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돌봄을 만들어주는 것도 넓은 의미의 돌봄 안에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차 기본계획에서 나왔던 부분들 제가 2019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아동돌봄 정책의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시간 관계상 좀 더 짧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영유아 보육사업, 아동돌봄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 정말 그 기본계획 안에 여러분들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전문가 얘기했던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림 슬라이드 15번에 있는 서울시 예를 들어서 육아지원 서비스 자원 체계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영유아 6세 미만을 대상한 여러 가지 것들, 다시 한번 상기드리면 3차 기본계획 핵심 부분들은 촘촘히 채워가는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게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 간의 중복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뒤에 나오는 초등돌봄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유아 보육 쪽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다른 데보다는 많지 않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동 돌봄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초등돌봄 교실, 온종일 돌봄,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방카로 줄이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아동들의 욕구고 두 번째는 보호자들의 부모들의 욕구인데, 부모들의 욕구는 사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돌봄들을 굉장히 원합니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방과 후 학교에 있고요. 또 하나 초등돌봄 교실. 원래 계획은 1, 2학년 깔고 늘리고 했어요. 3, 4 늘리고 5, 6 늘리고. 근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1, 2학년을 깐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올라가는 그런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올라가다가 중간에 서서 이제 걷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별로 좀
명칭을 달리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 부릅니다. 그래서 키움센터라 부르고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다 함께 돌봄센터, 다돌센터로 부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시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체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슬라이드 21번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아까 그 설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간쯤에 지금 서서 걷고 있는 초반은 굉장히 잘 깔았습니다. 정말 잘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 한계층을 계속 걷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슬라이드 23번 부분이 넓게 봤을 때 아동 돌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거의 그러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아동에 대한 모든 정책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호 필요 아동 청소년 지원하는 부분. 이 안에 제가 왼쪽에 쓴 것처럼 학대, 입양, 실종. 두 번째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들. 드림스타트를 위주로 해서 많은 것들. 오른쪽은 또 중요한 주제죠. 학교 밖 위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도 넓은 의미 안에 아동돌봄 정책의 현황 안에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호 필요 아동 청소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오른쪽에 24번 슬라이드에 옆에 있는 것처럼 정부가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도 시군구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아동 판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전문가들이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때 원가정에서 벗어날 때 필요가 있을 때 대안가정을 제공하는 그런 논의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역할들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곧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부터 다 아시는 것처럼 아동보호 전담 요원들을 깝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깔아서 그분들이 공무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것들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론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드림스타트 사업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업입니다. 모든 시군구에 운영이 되고 있고 굉장히 높은 효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공체계는 26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꼭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동안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아동돌봄 정책을 너무 좁게 봤기 때문에 아동돌봄 정책은 방과후 돌봄 너무 좁게 본 겁니다. 학교 밖 위기아동 청소년 지원도 아동이 18세까지라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4차 기본계획에는 이런 모든 포괄적으로 아동돌봄을 보고 많은 것들 넣는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소년 쉼터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원 시설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18세가 되면은 다른 아동복지 체계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18세가 돼서 그 시설을 나갈 때는 자립정착금을 받습니다. 쉼터는 못 받습니다. 여가 보니까 똑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데 청소년 쉼터에 갔다는 이유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짧게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 부분들 이것도 제가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도 칭찬을 해야 되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많은 것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것들 깔았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하던 것들을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면 되는 것이고요. 정말 잘 깔았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입니다. 아쉬운 게 선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우선인데 다 함께 돌보면 모든 아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보편성이고 이게 결국 아동돌봄 정책에 나아갈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선별 지원에 갔던 부분들을 보편 지원으로 가는 부분들. 또 하나 제가 29번 슬라이드에 쓴 것처럼 공급이 부족합니다. 꼭 이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비해서 읍면동 위치하고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돌봄기관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격차예요. 우리 목표는 전국이 다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건데 우리 아동이 어디 살든
대도시 살든 읍면동에 살든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들을 정말 4차 기본계획에서는 좀 더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협력 체계 만드는 것도 대도시는 이미 있기 때문에 연계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방이나 읍면동에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곳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는 새로운 기관들을 먼저 깔아야 돼요. 기관도 없는데 연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동돌봄 정책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어렵다면 권역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4개 정도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다른 약간의 변형되는 모델을 만들어서 아동돌봄 정책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미리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점 부분들이 30번 슬라이드인데요. 돌봄 공백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시설 위주로 공급자 위주로 가니까 긴 시간입니다. 지원센터 같은 경우 학교 갔다 와서 8시, 9시, 10시까지 다한껏 돌봄센터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 모르시겠지만 가능하면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3시에 오는데 와서 1시간 이용하고 학원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도 여러 가지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많은 경우는 좀 아이들이 길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한껏 돌봄센터,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짧은 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단시간 필요한 돌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 돌봄 교실.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깔다 마른 거로 평가가 되는 1, 2학년 깔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는 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갔다는데 내용적으로는 그 1, 2학년 왔던 아이들을 올라가는 것만 다루고 돌보고 있는 확대를 못한 거예요. 명수를 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득에 따른 돌봄 이용의 계층화, 양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학원이나 고 차원의 돌봄을 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아동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 그런 것들 제가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이 4차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것들 좀 더 채워가야 됩니다. 좀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아동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 그 32번 있는 부분들이 세력연구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런 개선 방향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공공성 강하고 아동 중심으로 가자. 제 제안이 그거였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깔려있는 기관이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아동 중심으로부터 연령별로 보는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그 33번 슬라이드 세 번째 동그라미 있는 내용들은 정말 뺄 수 없습니다. 아동 돌봄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돌봄 서비스,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지속적인 교육 및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별로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금액을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 열악한 처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 시도에서 단일임금체를 만들어가면서 개선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돌봄이 높은 질의 돌봄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들. 네 번째 있는 그 제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동의 발달 주기로 가자는 겁니다. 영영아,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돌봄 욕구들을 체계를 만들어가는 부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34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모든 대상으로 이제는 정말 보편적으로 소득 기준 보지 말고요, 제발. 모든 아동으로 대한민국 아동이면 다 서비스가 들어갈 정도로 보편적 체계를 만들면 좋겠고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는 저 동일하게 많은 전문가들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확대하는 부분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 두 번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는 36번 슬라이드부터는 앞에 많은 성공 연구에서 제한되었던 문제점 부분을 연구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좀 강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멋있게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아동의 연령에 따른 연속적인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멋있게 영어도 만들었습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Continuous Community Care System, CCCS.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로 가니까 뭐가 있다. 새로운 기관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다음 만든 다음에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우리 아동 중심으로 아동이 영유할 때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돌봄이 필요하고 뭘 깔아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나눠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촘촘히 채워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거든요, 사실. 영유아기, 아동수당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모든 아동에 대해서 만 7세 미만은 다 줍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잘 돼 있어요. 외국에는 아직까지 미국은 헤드스타트입니다. 우리나라는 방과학교도 있고요. 효동 돌봄교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 2022년까지 400개 깔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방 가면 지금 많이 못 깔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갔던 하나의 시군구는 하나 했답니다. 하나. 그 시군구에 하나 지금 다돌 만들었다는데 서울은 100개 넘게 깔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전국적인 부분 또 하나 시장에서 있다면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교육복지 사업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부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돌봄에 대한 부분 학교 밖 청소년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 위기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집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기존에 깔려있는 특히 방과 돌봄 부분 기능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요. 만들어진다면 각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카 간의 연령별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 개인적인 연구적으로 제안입니다. 토론하신 분 다른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지역아동센터는 0세부터 12세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는 원래 출발부터 7세부터 12세입니다.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입니다. 좀 높이자는 겁니다. 이미 지역아동센터가 400개 넘게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 400개를 까니까 중고등학교 청소년 돌봄기관으로 좀 전환하면 좋겠다 제안을 꼭 드리고요. 실행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4차 이게 채택된다면 4차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이나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이 그 당사자나 혹은 부모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 톨게이트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군구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 청소년과 부모들이 가서 우리 아이는 몇 세고 어떤 돌봄이 필요함에다 갈 수 있는 곳 없으면 새로 깔면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안 드리는 거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이게 제가 그때 회의 가서 말씀드렸더니 드림스타트 계신 분들 좀 당황하시고 힘듭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인력 보충하면 돼요. 왜냐하면 몇 가지만 강점을 말씀드리면 이미 0세부터 12세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요. 다양한 사료관리 서비스 합니다. 또 하나 좋은 게 뭐죠? 시군구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드림스타트 또는 다른 유사한 이런 게이트웨이를 저는 공공성 강화니까 4차 기본계획이 3차 기본계획이 공공에서 맡아서 처음에 왔을 때 들어왔다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또 토론자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같이 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 12세까지는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못 담았는데 자료집에 못 담았는데 이거를 인력이 충원되면 18세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까지 게이트 효과를 수행하고 마지막에 제가 쓴 것처럼 모든 유형의 위기 아동의 보호 조치,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여러 가지 것들, 지역사회 아동 분야의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조정 연계하는 역할을 반드시 공공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